안녕하십니까. 강규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위기돌파 시리즈 첫 번째를 했었는데 행동하는 리더의 체크리스트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큰 사건이 터지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의 어떤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위기가 닥쳤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좋죠. 예. 근데 이제 절판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책은 보일 때 그냥 사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을 구할 수 없으면 요약본이라든가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기 돌파 시리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이 어떤 우리 사회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어떤 위기라면은 오늘은 어떤 개인, 물론 조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의 인생에 혹시 그런 위기 아니면 어떤 함정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더 딥이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쯤 다뤘던 책인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지만은 여전히 참 멋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예, 아주 너무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책의 제목이 더 딥인데, 딥이란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라지만 자주 쓰는 단어 아닌 것 같아요. 딥은 이제 어떤 함정, 웅덩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혹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이제 웅덩이에 혹시 빠져본 적이 있나요? 혹시 어려움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예, 그랬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거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세스 고딘입니다. 지난번에 트라이브즈라는 책을 다뤘는데, 예, 있죠?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세스 고딘 책은 저는 무조건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을 잘 썼나 못 썼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세스 고딘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 최고의 마케팅 구루고 아주 독특한 발상을 하는 그런 최고의 천재적인 작가가 바로 세스 고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스 고딘의 책들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보랏빛 소가 온다. 와우. 제목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와우, 보랏빛 소란 게 있어? 마케팅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이 또 히트를 치니까 또 바로 나왔죠. 또 보랏빛 소가 온다 2도 나왔습니다. 예, 2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 시리즈 쭉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빅무, 예, 더 빅무라는 책도 또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았겠죠, 물론. 근데 제가 제 서가에 있는 책들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비에서 다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예, 이 책도 역시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역시 세스 고딘의 책이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책이 또 하나 있죠. 린치핀. 이것도 바로 세스 고딘의 책입니다. 뭐 책 장사하는 것 같으네요. 예, 출판사랑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한 놈들이 온다. 이것도 역시 세스 고딘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히트 쳤던 것 같은데, 이카루스 이야기. 이것도 역시 세스 고딘의 책이죠. 그 다음에 저 아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시작하는 습관. 이것도 바로 세스 고딘의 책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대단한 책이죠. 이제 마케팅이다. 이런 책들이 다 누구의 책이다? 세스 고딘의 책인데, 하나하나가 다 버릴 것 없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책들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다 못 읽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더딥, 오늘 다룰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읽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 정도를 갖다가 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책들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책꽂이에 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책을 빌려 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딘의 이제 책을 갖다 소개를 드렸고,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도대체 뭘까? 핵심 주제는 도대체 이 책을 왜 썼을까에 관한 얘기인데, 12페이지,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같이 펴보면서 하세요. 예, 12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세 번째, 믿을지 모르겠지만 때로 포기는 우리 인생과 삶을 관리하는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때로는 포기야말로 가장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와,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중단 기로에서 내가 진짜 이걸 계속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멘토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지혜를 구하고 수많은 배움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말 것인가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그 지혜를 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저는 책을 읽다가 목차 없는 책을 처음 봤습니다. 이 책이 바로 목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굉장한 스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세스 고든이 일반적으로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우수한 논문은 인용이 많은 게 우수한 논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은 인용을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께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인용이 없는 책들은 수준이 떨어지든지 이 사람 실력이 대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스 고든 어느 쪽일까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독창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인용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독창적인 사람이 바로 세스 고든입니다. 잘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분 책 외에는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책을 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지금 몇 가지 갖다 구리핑을 해봤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의 놀라운 가치.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 넘버원이 되고 아주 최고 수준이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유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는 슈퍼스타를 찬양한다. 제품이든 노래든 조직이든 직원이든 우리는 1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1등에게는 10등의 10배, 100등의 100배나 많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사례로 아이스크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아이스크림 순위를 갖다가 뭐 바닐라, 초콜릿, 버터, 피칸, 딸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1등이. 나머지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예, 그래서 1등이 주는 그 가치,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13페이지, 14페이지도 나오고, 승자는 언제나 크게 이긴다. 시장이 승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16페이지에 보면은 1등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엄청나다. 1등이 중요한 이유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도 1등이 진짜 중요한 이유. 거기 나와 있는데, 정상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소수가 올라설 수 있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희소성은 정상에 서는 일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 희소성 내지는 산 정상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에 꼭대기 올라가면 그 불과 몇 평밖에 안 된다 그러고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축구장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 세계 최고라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고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소비자 쪽이다. 세상이라는 개념은 이기적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소비자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의와 취향에 따라서 소비자가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비싼 값에 나를 차지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다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내지는 고객이 결정해 주는 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최고에 관한 얘기가 또 45페이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예, 괜찮습니다. 예, 4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제 당신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세상에서 최고라는 위치뿐이다. 그럴 정도로 이 세스 고든은 그 희소성 때문에 최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면은 이 세스 고든이 세 개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세 개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딥이라는 겁니다. 예, 표지에 나오는 게 딥 그림이거든요. 딥. 웅덩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웅덩이나 그런 뜻인데, 요걸 갖다 크게 확대하니까 요 그림입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빠졌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내가 웅덩이에, 잠깐만 엉덩이라고 자꾸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웅덩이에 이렇게 빠졌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딥에 대한 설명이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딥은 어떤 일의 시작과 그것에 숙달되는 지점 사이에 놓인 길고 지루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 길고 지루한 과정이 사실은 지름길이다. 가려는 곳으로 다른 어떤 길보다 빨리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딥은 스키 타기나 패션 디자인에서
쉬운 초보적 기술과 좀 더 쓰려면은 전문가적 기술 사이에 놓인 간극이다. 우리가 전문가로 나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딥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딥은 그냥 단지 어떤 함정에 빠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디딤돌을 싣다는 게 바로 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28페이지 중간 정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군들 현대판 왕조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이제 CEO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CEO. 예. 그런데 CEO들의 이력서를 들춰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25년 동안이나 딥을 견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참고 참으며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지시받은 일을 해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해야 했고 남들보다 긴 시간 일하며 상사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년간을 그렇게 지내온 것이다. CEO 노릇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CEO들은 다 그런 딥들 갖다가 견뎠기 때문에 그걸 갖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예,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속 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9페이지도 나옵니다. 희소성이야말로 가치의 비밀이다. 만약 딥이 없다면 희소성도 없을 것이다. 그런 딥이란 게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희소성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가 그 희귀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져 있는 곳이 만약에 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는 이 딥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봤습니다. 뭐 비슷한 그림인데 뭐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저는 이렇게도 그려봤어요. 딥을 이렇게 요 밑으로 이제 사람을 넣어봤는데 어떤 굉장히 압력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예, 그런 것도 역시 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용을 좀 해본 건데 이따 또 다른 딥을 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딥은 이제 대충 개념을 알았는데 두 번째가 바로 컬드색, 그러니까 CULDESAC라는 말인데 아마 불어인 것 같아요. 컬드색. 컬드색이라는 것은 막다른 길 내지는 어떤 동굴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컬드색의 개념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 크게 좋아질 것도 크게 나빠질 것도 없이 늘 그럭저럭한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컬드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컬드색. 이렇게 그냥 늘 비슷한 거예요. 늘. 예. 물론 뭐 조금 높은 성과도 있고 낮은 성과도 있겠지만 늘 비슷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컬드 색이라고 그러는데, 색이란 게 아닙니까? 자루? 우리가 그 가방도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런 동굴에 빠지는 거, 어떤 자루에 빠지는 걸 갖다 컬드 색이라고 그래서 늘 그럭저럭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컬드 색을 좀 다르게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려봤냐면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 그림, 컬드색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딥에 있는지 컬드색에 있는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컬드색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컬드색에 빠졌다면은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컬드색은 당신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이다. 나아질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늘 그냥 나아질 기회가 없이 그냥 유지만 하는 거라면 그만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제가 가끔 비유로 하는 말이 급한 대로 부지깽이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도 이렇게 이제 방학 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 나무를 해오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떼다 보면요, 불을 떼기 위해서 그 도구를 나무 단에서 꺾어서 부지깽이를 갖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자꾸만 불에 붙고 타고 그러면 뭐 뜬물통에 담갔다가 쓰다가 더 짧아지면 그냥 툭 던져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지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깽이는 절대로 기둥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석가래로 쓰일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요? 예, 자라지 않기 때문에 쓰죠. 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쓰여집니다. 급한 대로. 근데 비전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위치가 내 뭐 직장이 됐던 내 인생이 됐던 지금 컬드색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 사람은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져나오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곡선을 만들었는데, 세 번째 곡선은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낭떠러지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사람 비유는 아마 담배로 비유했던 거야, 담배. 담배에 어떤 중독성 있는 것들 있잖아요. 중독성 있는 건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좋아, 너무 신나 쭉 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폐암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언론상에 이렇게 막 추락하는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뭐 굉장히 유명한 위치에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위치까지 굉장히 잘 달려왔는데 바로 앞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이제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 지나가서 아니면 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면은 어떻게 할 건가요? 뛰어내리면 될까요? 죽죠.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낭떠러지에 대해서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낭떠러지 곡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추락해서 모든 것이 결단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뭐 건강이 다 망가진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으로 다 망가진 다음에 마약을 해서 다 망가진 다음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결단을 내고 돌아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저자는 32페이지 보면은 낭떠러지라든가 콜드색에 있다면은 이 곡선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포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감히 말하건대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이 두 가지 곡선을 당장 포기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있다. 두려움 있는 거죠. 당장 그만두니까 두려움 있는 거죠. 와우, 결단하지 못하는 것도 이 저자는 무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래서 저자는 두 가지는 장차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보면은, 그렇다면 성공은, 그럼 뭐냐? 성공은 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까 그 딥 그림 보여드렸나요? 아까 성공은 바로 이 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이야말로 성공의 비밀이다. 딥을 헤쳐나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딥을 통과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용감한 행동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 저 건너에 가서 우뚝 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희소성이 오는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행동은 자신이 딥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바보 같은 행동은 뭐냐? 일단 시작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딥의 한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행동이 뭐라고요? 용감한 행동, 성숙한 행동, 바보 같은 행동. 세 가지 중에 어떤 쪽이신가요? 용감한 행동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 저 건너에 가서 우뚝 서는 것이다. 그리고 희소성이 오는 온갖 혜택을, 희소성의 그 가치, 그 혜택을 갖다 누리는 거. 성숙한 행동은 자신이 딥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 깨달았을 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을 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성공할 것이 아니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바보 같은 행동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뜻이에요. 여기 딥일 경우.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 이제 하고 있고요. 41페이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진정한 성공은 집착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딥을 헤치고 나가 건너편에 우뚝 서게 해주는 집중력이 결국 세계 최고를 원하는 시장으로부터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1000그루의 나무를 20번씩 두드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딱따구리도 있는데, 어떤 딱따구리는 한 그루를 2만 번 두들려서 저녁거리를 얻는 딱따구리도 있다. 이것저것 그냥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놈만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중력이 바로 이 딥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우주 왕복선 계획은 취소되어야 된다. 이건 아마 미국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우주 왕복선 계획을 계속 세우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주 왕복선 계획이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무도 그 계획을 취소할 배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죠. 58페이지에도 역시 포기할 거라면은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라. 시스템을 거부하라.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게임에 참여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내 인생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목숨 걸 만한 것을 갖다가 내 에너지가 다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갖다가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59페이지 59페이지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아주 특별해지거나 평범함은 루저의 것이다. 포기하거나 특별해지거나 평범은 루저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범에 머물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스 고디는 62페이지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62페이지 볼까요? 62페이지도 보면은 잘 알려진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일즈맨들은 평균적으로 가망 고객과 5번 접촉을 한 후 포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보면은 이들 고객 중 80%가 7번째 판매 시도에 결국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일즈맨이 2번만 더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결과적으로 7번의 그 차이, 그 사소한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딥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66페이지 보시면은 소비자 대부분은 시험되고 입증되고 진짜임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저 조용히 버전 1에서 버전 2로 옮겨가며 버텨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은 버전 3에 이르면 자신들이 다른 세상에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버전 1에서 버전 2, 버전 3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 우리가 핸드폰 살 적에 버전 1에 살 때도 있었잖아. 그 다음에 2 사고, 그 다음에 3 사고, 이거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버전이 올라가는 것들 갖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끝까지 그 버전을 올려가면서 버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장은 당신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길 원한다. 시장은 당신이 진지하고 강력하며 안전하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호를 원한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면서도 탁월함을 갖다가 시장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70페이지 보면은 딥 속에서 포기하는 것은 대개 단기적 결정이며 나쁜 결정이라는 겁니다. 딥에서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딥에 빠졌다고 생각될 경우는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면은 당신은 딥 웅덩이의 건너편에 있는 삶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비전을 갖다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세일즈맨의 멋진 삶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앞으로 겪을 판매 상담의 실패의 고통을 내가 이겨내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졸업식 날을 떠올릴 수 있다면 지겨운 강의를 견뎌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그것을 넘어갔을 때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밑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73페이지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포기할 것이냐,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그럴 적에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된다 합니다. 터널 끝의 빛이 과연 딥의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예. 그랬을 적인 버티는 거고, 그게 없다면은, 예, 아무튼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예. 77페이지 보면은, 포기하란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딥에서가 아니라, 컬드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낭떠러지, 그럴 적에는 빨리 이제 포기하라는 겁니다. 가끔은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 사실, 자주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막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낭떠러지를 향해 걷고 있다면 포기해야 된다. 82페이지도 보면은, 포기는 실패의 동의어가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막다른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시점에서의 포기는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매우 현명한 행동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83페이지는 포기가 그럭저럭 대처하기보다 나은 이유는 무언가 다른 일에서 남보다 탁월하게 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예? 다른 기회를 갖다 얻기 위해서라도 그럭저럭한 걸 갖다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잠재력이 큰 일은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그 밑에 보면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을 포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을 갖다 희생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차마 포기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갖다가 잃게 되는 예, 그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전쟁 같은 경우는 빨리 포기해서 좋았던 건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예, 그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예, 91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빠른 성공을 찾아 이 시장 저 시장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장에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시장을 잘 찾아서 탁월하게 잘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포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93페이지는 그럼 도대체 언제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93페이지 93페이지 보면은 그 언제 포기할 것이 미리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포기가 당신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전략적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포기 전략을 구상해 놓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할 적에도 철인 3종 경기라든가 울트라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본인이 정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지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물집이 잡혔다든지 아니면은 뭐 쥐가 나서 뭐 어떤 상황이 될 때인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됐을 적에 본인이 포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언제 이렇게 되면 포기하겠다는 걸 갖다 미리 정해 놓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그 소제목이 물렁물렁한 타이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람이 완전히 빠진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조금 집어넣어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아주 빵빵한 그 타이어에다가 바람만 조금 넣으면 빵 터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압력이 10%만 적어도 타이어는 쓸모가 없어진다. 반대로 압력이 5파운드에서 10파운드만 넘쳐도 타이어가 터질 지경이 된다. 즉 가득 찬 상태에서의 변화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같이 놀 적에 풍선을 같이 노는데 풍선에다가 예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빠져 있는 예 이런 뭐 타이어가 됐던 풍선이 됐던 바람 한 번 불으면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예, 요 정도 되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거 여기에 만약에 바람을 갖다가 조금만 더 불면 어떻게 돼요? 예, 터지는 거죠. 예, 바람을 조금만 불어도 터질 수 있는 거. 예, 그 시장에서 승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95페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몇 파운드쯤 넣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너무 큰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건 역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딥에 도달할 수도 없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때 건강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 사업하다가 제가 쫄딱 말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능성 캔 음료를 만들었거든요. 캔 음료를 갖다가 보통은 만들려면 보통 뭐 100만 개 주문하라 그러는데 진짜 사정사정해서 샘플 라인에서 간단히 몇만 개 만들어서 이게 시작하는데 예 대기업에서 거의 비슷한 제품을 100만 캔을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 멘토가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강 사장은 그 자네가 그 대기업하고 붙어서 되겠니? 우리도 안 되는데 자네 잘하는 거 해.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었지만은 사실은 어떤 시간이 들었습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 가서 제가 그냥 이 풍선 갖다가 조금 부른 거죠. 응? 요거가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런가요? 예, 시장을 잘못 들어간 거죠. 아이템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만 크다고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핸드폰을 만들겠다고 덤비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덤비면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 뭐 TV를 만들겠다고 그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장이 크니까 되겠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자기에 맞는 시장을 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샘플로 얘기한 사례가 있죠. 커피 메이커. 센세오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사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센세오라고 하는 커피 메이커를 갖다가 이제 가정용 커피 머신이죠. 커피 머신을 갖다가 시장을 진출하려 했을 적에
이 사람이 네덜란드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자그마치 40%의 점유율을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미국에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에서 만약에 그 시장에 풀었다면 1%, 1%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우, 40%는 거의 과점 아니에요? 예? 예, 그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큰데 자원이 너무 부족하면 딥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 구조 전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잘 적당한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96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리고 나서 타이어를 선택하라.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도록 아는 것으로. 예, 타이어를 선택할 적에는 풍선을 선택할 적에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내 실력에 딱 맞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97페이지 보면은 질문 15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내 상황을 절대 모르겠다라면은 내가 진짜 딥인지 아니면 절벽인지 진짜 이게 뭐 콜드색인지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 15가지 질문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생각해 보면은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나에 해당하는 질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딥인가 절벽인가 컬드색인가, 그렇죠? 이런 걸 생각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컬드색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의 끈질김은 결국 보상받게 될까? 나는 한 사람 또는 한 조직에만 관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 전체에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나는 언제 포기해야 하는가? 그 일을 포기한다면 그 결과 더 중요한 일에서 딥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향상될 것인가? 어차피 포기할 거라면 게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극적인 행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계속해서 IBM과 거래를 요청해야 할까? 정말로 오프라 윈프리쇼에 출연하려고 그렇게 애써야만 할까? 이 프로젝트에서 세상에서 최고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무엇이 최고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세계를 더 작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유명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 직업에 만족스럽다면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포기할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리마커블 해지기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96페이지였습니다. 96페이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간단하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사용하라. 세계 최고가 되는데,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겪을 가장 큰 딥을 통과하는데 그 모든 영향을 결집해야 한다. 그 딥을 극복하려면 그 밖에 모든 것은 포기해야 한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못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포기하라. 그리고 나서 그 빈 공간을 당신에게 중요한 딥을 공략할 에너지를 찾는 데 사용하라. 시작하라. 실행에 옮기라. 우리는 당신이 그러길 기다리고 있다. 저는 엊그저께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제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다음에 그게 뭐 아직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연구소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어려움이라고 느꼈던 건데 그게 딥이었구나.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도 엄청난 아무튼 조 단위 이상의 회사를 꿈꾸면서 새로운 딥에 들어가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그런 회의 비슷한 걸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주어진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원래 뭔가요? 왕관, 크라운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 바이러스 모양이 그 왕관 모양인데 코로나가 주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주는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통도 있고 힘도 들고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힘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새로운 딥을 기꺼이 내가 찾아 들어갈 수 있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내가 좀 내 인생에서 그 컬드색일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뭐 의류회사에서 10년 다니면서 CEO까지 하고 잘 나갔었는데, 잘 나갔다가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좀 잡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세일즈를 했는데 프루덴셜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한 억대 연봉, 예, 한 3, 4억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잘 나갔단 말이죠. 저 혼자 사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3년 6개월 하고서 사실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이 잘못돼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저 혼자 살고 저 혼자 저기 연봉 4억이면 저 혼자 사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 꿈 중에 하나가 뭔가면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쓰는 거는 재미가 없고 모두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 연봉 4억이라는 거에 갇혀 있으면 도저히 내 꿈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공동체라는 꿈을 갖다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갖다가 저는 컬드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컬드색.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러면은 이제 낭떠러지는 언제였느냐? 예, 제 인생에서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보험 세일즈 그만두고서 건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서 하는데, 뭐 일본에서 제품도 수입해 오고 미국에서 나누기술 들여다가 건강 기능성 캔 음료 만들어서 죽을 줄 살뚝했었는데, 예, 그러다가 얼마? 예, 한 10억을 깨먹었잖아요. 그때 진짜 그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줬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 그 월급 줄 돈은 없죠. 그 임대비, 공장하고 사무실 임대비는 없죠. 밀렸죠. 진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죠. 40세 이전에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 예, 그때 저는 아무튼 40세 이전에 벌었던 프루덴셜에서 그 몇 억, 예, 그런 버는 거 싹 그때 다 날리고, 아무튼 10억을 깨먹고 나서, 예, 아무튼 죽을 줄 살뚝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돌아섰습니다. 물론, 예, 그냥 죽을 생각도 했었죠. 예, 근데 모래시계 생각했죠. 모래시계. 예, 모래시계를 뒤집을 수 있나요?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낭떠러지에 섰었어요. 근데 저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자살을 뒤집어서 살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열심히 했나요? 그래, 내가 등록금 낼게. 10억. 물론, 빠져나오는데 한 7,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7, 8년 나오는 때가 바로 저한테는 딥이었었습니다. 이 딥인데, 한 7, 8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건강 관련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교육만 이제 전념하게 됐죠. 이제 그랬는데 그 빚을 갖다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억울한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뭐 조폭들 와서 막 멱살도 잡고 강의하러 나가는데 막 못 가게 만들고 막, 와, 그다음에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녹취록 막 녹취하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7년을 갖다 보냈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큰 딥이었었어요. 그걸 갖다 갚아나가면서. 아무튼 저는 그래도 직원들 월급을 한 달도 안 밀렸습니다. 제 생활비는 못 가져갔었는데, 예? 그리고 아무튼 뭐 채권자들, 전 말도 안 되는 채권이죠. 그냥 단지 그 원청업체에 제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 이유하면도 저한테 소송을 하죠. 여기는 이제 또 도망갔으니까 저한테 소송을 하는 바람에 안 물어도 될 걸 갖다가 억지로 물어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 겪으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저는 이 딥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저는 이 딥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엄청난 요 이후에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빛이 가치가 있다면은, 그 딥은 뭐라고요? 그거는 시스템인 거죠. 나비가 알을 낳으면 알이 애벌레가 돼서, 그쵸? 예, 그 다음에 번데기에 들어가서 다시 나비가 되는 비율이 보통 3%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번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번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 애벌레가 그렇게 많은 거 아세요? 애벌레는요, 통통한 애벌레로 남는 게 참 많대요. 예? 그 통통한 애벌레는 뭐가 좋은가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맨날 많이 먹고 그냥 통통해지는 거 있잖아요. 나뭇잎 많이 먹고 갉아 먹고 그냥 통통해지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 깜깜한 그 저기 뭐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번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그 번데기에 들어갔을 적에 나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번데기에서 나올 적에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구멍을 통해서. 비비작비비작 하면서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서 화려한 나비가 되는 거죠. 찰스 코엔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가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 구멍을 갖다가 가위로 잘라줬어요. 잘 나오게. 근데 나오자마자 툭 떨어져 죽더란 말이죠. 나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자기 체력을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사기를 할 적에 주사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바늘이 없으면 하면 들어가지 않은데, 거기에 조그만 바늘이 있을 적에 약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요? 딥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의 그 산도에서 어렵게 진통하면서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나요? 예, 자연출산하면은? 예, 그래서 왜 서울대학교는 그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가요? 딥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법고 시험이 어려운가요? 예, 딥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왜 사업이 어려운가요? 아무나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딥이 있는 거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딥이 뭐라고요? 시스템인 거죠. 딥을 통과하지 못하고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너무나도 주변 상황이 어렵든지, 뭔가 그 딥이 있다면은, 단지 그 비전이 보인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예,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낭떠러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 있다? 내가 만약에 컬티색 있다? 돌아서야죠.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후배들을 갖다 인생을 돌아볼 적에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너는 지금 예, 낭떠러지니 아니면 컬드색이니 아니면 너는 그 딥이니, 이 세 가지 그림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그려서 보여주면서 도대체 네 인생은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낭떠러지와 컬드세계는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돌아서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 딥에 빠졌을 적에는 너는 건드는 거야. 너는 힘들어도 그게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야. 그게 시스템인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는 축복인 겁니다. 코로나가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인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엄청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저는 이 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 같이 한번 읽으시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멋지게 빠져나와서 우리 주변에 이 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후원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